당 외부인이 됐잖아. 당 외부이니까 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당 내부와 당 외부에 있는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. 진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 대규모 원탁회의를 좀 제안해라. 이 원탁회의는 라운드 테이블이에요.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? 중심이 없는 거야. 다 동등한 거예요. 거기 한동훈도 들어오고 이준석도 들어오고 오세훈도 들어오고 박형준도 들어오고 김근식도 들어가고 김철근도 들어오고 그렇게 주말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형님 안 가셨죠? 예, 안 갔습니다. 머란이라서. 뭐란 게 있구만 아니라 일정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. 아니 그걸 일정 핑계를 대면 안 되지. 아니 오세훈 시장과의 만찬 약속 있었어요 우리 당협위원장하고. 한동훈 전 대표 쪽하고 이제 당권파하고 각각 이제 세대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측근들까지 이제 징계 청구하면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. 결국 누가 먼저 죽을 거냐? 아 누가 먼저 죽을 거냐? 한동훈이냐? 장동혁이냐? 이게 점수를 높을수록 위험한 거다. 아, 힘이 센 점수로 하는 거지. 그렇게 점수가 높을수록 합시다. 힘이 센 거. 네, 그렇게 합시다. 지금 아까도 그거 안 했어요? 간단하게 힘 센 놈. 그렇지. 힘센데 누가 더 센가? 누가 더 센 거야? 자, 그럼 형님 먼저 적으셨으니까. 비슷비슷하네. 네. 장동혁 대표 7, 한동훈 전 대표 3. 형님은 6대4. 일단 유리하죠. 그 현역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. 장동혁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. 일단은 본인이 무슨 뭐 출마나 신당 창당이나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요일 날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데 모여서 뭡니까? 가수입니까? 뭐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. 뭐 사람만 모았지. 그 정치인으로서 기본 그 정책 방향이나 메시지나 뭐 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뭐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그냥 한동훈 좋아해서 한동훈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부흥의 시계 정도의 자리는 되는데 그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가능성으로 보면 장동훈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저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의 파워 게임을 보면 장동혁이 우위에 섰죠. 일단 제명을 해서 일단 쫓아냈잖아요. 그 뒤에 지방선거까지의 당 장악을 위해서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이 하겠다. 이건 그렇게 하면요. 거기에 소속된 쪽에 구청장 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. 당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저도 그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을 합니다만 당원 개정안 내용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계속 바꿔 나가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퇴를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비대위로 가지 않도록 규정을 해버려. 보궐선거를 빨리 치르게 돼 있어요. 계속 자기들의 그립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계속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 잠실체육관에서의 그 팬 미팅은 굉장히 성황리에 잘했지만 거기서 그 다음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행보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세를 확인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멈췄기 때문에 이 다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회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좀 앞서가는 파워게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스타로서의 그 위력은 보여줬으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.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이 다음에 뭐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라. 낮은 자세로, 낮은 위치에서 정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진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아래로부터 좀 저는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럼 지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길이 약간 어쨌든 무소속 출마로 굳혀지는 분위기. 저는 출마도 여의치가 않아요. 왜냐하면 단체장을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는 건데 일부 한동훈 측근들 입장에서는 뭐 영남으로 가라는데 영남은 어차피 우리 당 후보가 되는 데인데 거기 가서 무소속 나가서 하는 건 뺏어오는 거잖아요. 돌아올 당을 생각하면 오히려 돌아오는데 좀 부정적 영향이 있죠. 만약에 하려면 그건 가능해요. 수도권에 자리가 비었을 때 어차피 우리 당이 못 이기는 지역 거기 가서 한동훈이니까
무소속이지만 가져와서 우리 당에 복당하겠다 하면 민주당 걸 뺏어서 우리 당으로 가져오는 거죠. 그런 효과가 있는 데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쉽지 않죠. 내가 보기엔 감나무야.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릴 거야.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얼마나 자기 행보를 만들어 나가느냐. 저는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봐. 이 사의 파워 힘을 육을 가진 장동혁을 제낄 수 있고 되치게 할 수 있는 힘은 본인이 이제 키워나가게 달려있죠. 내가 봤을 때는 그 신당 창당은 뭐 어렵다고 하니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소속 출마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출마를 안 할 거면 외국을 나가라고 그랬어요. 외국을. 아예 자리를 비우는 게 낫지. 국내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기우제 지내듯이 장동혁 체제로 선거 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모양이 안 좋잖아. 그게 어른들 말로는 국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있거든요. 아예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.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외국에 나갈 게 아니면,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도 아니면, 이게 역설적인데 당 외부인이 됐잖아. 당 외부이니까 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당 내부와 당 외부에 있는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. 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. 왜냐하면 당 외부인이니까. 이낙연 대표도 만날 수 있고, 손학규도 만날 수 있고, 유승민도 만날 수 있고. 이제 좀 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보수정당 혁신과 재건을 위한 큰 이 틀거리를 본인이 좀 앞장서서 만나고 다니면서 발품 팔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물론 자기가 중심이 되지 말고.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네. 뭔가 하여튼 본인이 중심이 안 되고 그럴 일 할 일이 없으니까. 그러려면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지.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. 하여튼 중도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. 만나면서 외연도 넓히고 뭔가 이렇게 큰 판을 만드는 그렇죠. 뭔가 주도하는 제가 역할을. 그걸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만찬에 오세훈 시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사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.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대로는 다 괴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보수정당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 대규모 원탁회의를 좀 제안해라. 이 원탁회의는 라운드 테이블이에요.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? 중심이 없는 거야. 다 동등한 거예요. 거기 한동훈도 들어오고 이준석도 들어오고 오세훈도 들어오고 박형준도 들어오고 김근식도 들어가고 김철근도 들어오고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 참패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프로토콜과 달리 이제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지금 그게 지금 큰 변수죠. 관건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재신임을 안 받았다는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재신임을 매번 할 수 없으니까. 그때 한번 할 수 있거든.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면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. 그렇죠. 해서 재심을 통과하겠다.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쉽사리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 각이야 지금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전 그게 지금 제일 큰 저는 두려움이에요. 그럴 경우에는 그 한동훈도 만나고 뭐 오세훈도 만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해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한 뭘 만들어도 아물러나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게. 근데 그때는 이제 장동혁도 들으라고 해야지. 말이 좋지 말이 좋아 나온 테이블이지 나온 테이블에 힘 없어. 한동훈, 오세훈 이런 분들이 말은 해 실행력이 없어. 결기가 없다고. 저는 그래서 이게 예컨대 이제 우리 당의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 모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는 친한계랑 또 달라요. 그러니까 반 장동혁이지만 비 한동훈이야. 아니 비 한동훈 근데 한동훈계도 좀 있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한동훈계 16명이 들어있어. 들어있는데 25명 중에. 아니,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그 16명도 지금 친한계는 사실상 분화가 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대안과 미래라는 틀거리가 그래도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이런 계파 갈등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가 좀 주도해서 당 내부와 외부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정당 재건을 위한 원탁회의 같은 걸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. 그거 하려고 엊그저께 이준석 특강했어. 그렇지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 만났을 때 그랬어요. 오 시장도 한번 대안과 미래 화요일 날 공보모임에 나가서 해라. 제가 한동훈한테도 지금은 이제 소통을 못 하니까 제가 멀한개가 돼버렸어요. 멀한개가 돼. 근데 오늘 이제 이걸 보면 한동훈 대표도 보겠지.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좀 제안을 하고. 그리고 저도 대안과 미래 그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의원을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만나서 이성근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. 내가 잘 얘기해 줄게.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. 지금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깃발 들는 건 사실은 저하는 사람이 많아요.